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무궁화. 무궁화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친구이자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궁화의 날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몰랐어요. 무궁화의 날 8월 8일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날로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이 중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은 아직까지 태극기뿐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무궁화 이야기. 백성이 사랑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각 지역의 무궁화들이 한자리에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무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무궁화들이 모인 이곳은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현장.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평소 무궁화를 많이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나라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무궁화를 통해서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그래서 꼭 8월 8.15 광복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일단은 무궁화는 분류학적으로 9과에 속합니다. 그 9과에는 한 100여 속이 넘는, 그러니까 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궁화가 속한 것은 히비스커스라는 무궁화 속이고요.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시리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궁화의 원산지는 시리아일까?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학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시리아의 무궁화 여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에는 히비스커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한 사람이 이름 붙여놓은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시리아에 그런 무궁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무궁화, 소위 말해서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는 동아시아 원산이라고 그냥 학계에서는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무궁화는 인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유럽에는 16세기 중반, 일본은 그 이후 전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무궁화를 재배하고 있다. 일단 무궁화 같은 경우는 그 정원수나 관상수를 보시면은 그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다가 무궁화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초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긴 것은 100일이 넘도록 굉장히 좀 오래 피고 또 꽃도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정원수예요. 그래서 그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데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세계적으로 한 50여 개국에서 가꾸고 있다 그래요. 무궁화는 다양한 꽃잎색을 갖고 있다. 꽃잎색으로 무궁화를 구분할 경우 순백색의 배달개부터 여러 종류의 단심개, 그리고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 무늬가 있는 아사달개로 나눌 수 있다. 무궁화는 그 높이는 한 3 내지 6m 정도로 키 큰 나무 종류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수명은 100여 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고 또 비옥한 땅을 좋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해서 참 죽지 않는 나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인식이 무궁화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란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무궁화에 대한 상식 중 일부는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무궁화는 벌레가 많다? 무궁화 뭐 벌레 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무궁화 벌레 낀다고. 그래서 한번 키워봤습니까? 그랬더니 키워보진 않았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래요. 진딧물이 많다 무궁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냥 그게 어떻게 퍼졌는지 실제로 촬영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딧물을 그 좀 지저분한 거를 찍으려고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한대 진딧물은.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벚꽃류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벌레가 많습니다. 많아요. 꽃에 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을 깎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살충제를 뿌립니다. 항상 벚꽃에는 살충제를 뿌리면서 무궁화에는 살충제 뿌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농약 뿌리는 거, 살충제를 뿌리는 거는 일단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 중 꽃가루에 대한 것이 있다. 무궁화의 꽃가루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는 내용이다. 무궁화의 꽃가루는 유해하다?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키워보면 안 그렇거든요. 지저분한 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꽃가루가 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꽃도 아니고. 무궁화는 전혀 아니에요. 예, 꽃가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가 아니라서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궁화의 개화 시기는 일반적으로 더운 여름인 7월에서 9월 무렵, 때로는 6월과 10월에도 무궁화를 볼 수 있다. 100일 정도 꽃이 피는 무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꽃이 오래 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꽃이 오래 피어 있다? 무궁화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하나의 꽃이 오랜 기간 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무궁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꽃이 피고 지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꽃 한 송이의 수명은 나팔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저희가 봅니다. 근데 그 꽃이 져서 그 시들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꽃이 피는데 그게 이제 그 15년 내지 20년 된 성목에서는 3,000송이 이상이 핍니다. 한 계절에. 잘못 전해진 이야기들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무궁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지금 3개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보는 게 이제 천연기념물 520호인 강릉 사천에 있는 무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오래됐다고 보이는 것이 천연기념물 521호인 백령도 연아리 무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홍천 서석면 쪽에 좀 이렇게 해발 600 정도 되는 곳에 좀 큰 6m 이상 되는 무궁화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는 그 3가지가 가장 오래되었고. 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2011년 1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무궁화의 수령은 약 110년으로 추정된다. 오래된 무궁화 샘플을 이용해 산림과학원은 2013년 무궁화 엽록체 유전체 해독 연구를 진행했고 다른 국내 연구진들은 2015년 무궁화 핵 유전체 해독 연구를 진행했다. 예, 현재까지 식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은 약 1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락꽃이라고 얘기하는 무궁화에 대한 유전체 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샘플이 되는 무궁화의 DNA 손상을 막기 위한 과정. 손상되지 않은 DNA를 추출하면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에 들어간다. 9과에 속하는 목화랑 무궁화가 서로 다른 종이 된 게 약 220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가 이제 무궁화에 그다지 이렇게 유리한 환경 조건은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안 좋은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제 무궁화가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식물이 구사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배수체예요. 환경이 식물에 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배수체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유전자의 그런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많이 키워나가는데, 무궁화도 지금 보면 종분리 이후에도 적어도 2번 이상의 독자적인 배수체 현상이 일어났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키우고, 지금처럼 이제 적어도 약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계속 꽃이 피는 그런 피노타입을, 표현 형질을 획득한 걸로 보여요. 형광 염색 시료를 이용해 무궁화 핵의 염색사를 관찰한 모습이다.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위해 염색사가 응축이 된 형태인데, 이런 염색체와 유전자의 합성어가 바로 유전체. 배수체화 현상은 유전체가 2배, 3배로 늘어나 고유한 염색체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배수체 현상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이 배수체 현상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약 100일 이상 피는 개화 형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개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했어요. 연구진의 분석 결과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한다. 바로 FAR1 유전자가 300개 이상 발견된 것. FAR1 유전자는 식물의 생체 시계와 관련된 유전자로 다른 식물들보다 무궁화에서 3배에서 6배 이상 많은 숫자가 발견되었다. 이 유전자가 도대체 어떤 형태의 유전자인가 봤는데, 이제 볼이나 벼처럼 하나의 가지나 그런 데서 다수의 꽃이 피는 그런 형질을 갖는 그 유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무궁화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형질이 이런 유전자의 진 레파토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제 분석을 계속했던 거죠. 유전자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DNA, RNA, 단백질을 이용해 실험하는 연구. 그리고 DNA, RNA, 단백질의 서열을 이용해 분석하는 연구, 즉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이다. 현재 무궁화 연구진들은 무궁화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활발한 무궁화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무궁화의 다양한 특성들, 즉 꽃이 오랫동안 피는 특성에 대한 유전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형질을 갖는 무궁화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그런 연구비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무궁화 유전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저희가 밝혀낸 거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현재는 아무리 높게 쳐도 한 20에서 30% 정도. 충청남도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의 무궁화 동산. 아침 햇빛을 받은 무궁화들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기고 있다. 무궁화 너머 익숙한 손길로 무궁화의 꽃을 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꽃을 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결실이 되니까 여기가 열매가 맺히니까 열매 맺힐 때가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열매가 떨어지면 또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린 묘목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죠. 다른 식물보다
손이 더 가는 편인가요? 덜 가는 편인가요? 화훼 작물에 비해서 많이 안 가는 편이죠. 그리고 요즘 뭐 병충해 심하다 뭐 그러는데 병충해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아주 극히 일부 적은 거예요. 무궁화는 정원수로 적합한 꽃이다. 여름꽃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과 함께 개화 기간이 길다는 장점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역시 정원수로서의 장점이다. 물론 관리는 필수. 보석이지. 보석하고 같죠. 보석이 따듬으면 따듬을수록 새로운 빛을 발하듯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뭐 돌이잖아요. 돌.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는 것은 어떨까? 식물이 위에 지상부가 있으면은 지하부도 그만침에 뿌리가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만 거기다가 조그만 가로수로 해가지고 요만한 판에다가 그냥 팍팍 꽂아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뿌리가 뻗어나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식물이 약할 수밖에 없고 병충해가 생기면서 비실비실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거기서 갖다 심어줘야지. 그리고 다비성 그 식물인 무궁화에 거름을 안 주고 그냥 내깔아 두면 그거 당연히 죽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가로수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로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천리포 수목원은 전 세계에 있는 무궁화 품종 수집이 목표라고 한다. 긴 여행을 떠나 대한민국 태안에 모인 다양한 무궁화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무궁화 품종 수는 약 300여 개. 이 다양한 무궁화들이 잘 자라는 환경은 무엇일까? 성장 조건은 고온 장일 식물인데 무궁화가 일단 햇빛이 많이 드는 데가 좋다. 둘째, 물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물 빠짐이 좋은데 물이 고여 있는데 이런 데는 무궁화 안 됩니다. 죽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데 물은 좋아하지만 세 번째로는 토양인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비옥한데 이런 데가 좋다. 비료 성분이 많은 데가 화려한 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무궁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무궁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무궁화는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에 들어왔을까?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온 무궁화의 역사 속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지복유설. 이 책에서 이수광은 무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해경에 이르기를 바다 동쪽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며 양보를 좋아하여 다투지 않으니 훈화초가 있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이수광이 지복유설에서 말한 산해경. 산해경은 고대 중국의 지리서로 산과 강, 신화, 전설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 중 하나인데 무궁화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무궁화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뭐 근화, 또 목근, 또 훈화초, 또 뭐 그 천지화라고도 불립니다. 천지화요? 그래서 이제 신라 때 이제 화랑들 있었죠. 그 이전에 이 고조선 때도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지화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지화랑들이 귀에 머리에 무궁화꽃을 꽂고 다녔답니다. 토황 소경문으로 유명한 통일신라 시대의 학자 최치원. 무궁화는 최치원이 897년 왕명을 받고 당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에도 등장한다. 군화양의 염치와 예양이 스스로 침몰하고 호시국의 도끼가 더욱 성할 뻔하였나이다. 여기서 근화양은 무궁화의 나라 즉 신라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듯 무궁화는 외국에서 우리 선조들을 상징하는 꽃이자 우리 선조들 스스로도 활용하고 인정한 나라꽃이었다. 과연 무궁화의 어떤 매력이 우리 선조들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적어도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무궁화가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무궁화는 우리 국민들이 좀 자랑스러운 게 여겨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꽃이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보통 17세기에서 19세기에 나라꽃들을 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무궁화는 이미 897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1000년이 앞서서 이 나라꽃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보내는 나라 문서, 국서에 근화향, 무궁화의 나라, 라고 신라의 이름을 근화향으로 표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가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궁화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지금까지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의 동국 이산국집에 처음으로 무궁화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문공과 박항고가 무궁화의 이름에 대해 논했는데 하나는 무궁은 곧 무궁의 뜻이니 끝없이 피고 진다는 것과 무궁은 무궁의 뜻이니 옛날 어떤 임금이 이 꽃을 매우 사랑해 온 궁중이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두 개의 이름 중 우리가 현재 쓰는 것은 끝없이 피고 지는 꽃이란 뜻을 가진 무궁화이다. 조선시대 문인 양산부의 별장인 소세원의 목판 탁본도,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은 바위로 이루어진 계곡에 건물을 세우고 대나무 숲으로 입고를 내었다. 건물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어 그 풍치를 더하고 있는 소세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정원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 순조의 장인 김조순의 집을 그린 옥호정도. 이 그림에서도 산기슭을 뒤로 한 공간에 털을 잡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아름답게 배치된 식물들을 엿볼 수 있다. 과거에 화해에 대한 취미와 흥미와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지나치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태평성 시도를 보면은 두 사람이 앞뒤로 서서 분재를 배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건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분재를 배달하고 또 그거를 뭐 뇌물로 주었다거나 이런 글을 고문원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식물을 수집하고 좋아하고 가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화해에 대한 관심은 궁궐을 그린 동걸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조전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분재형 소나무를 볼 수 있으며 도남문 입구에는 버드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집복헌 뒷마당에서는 작약으로 추정되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화해에 관심이 많았던 조선시대에도 무궁화에 대한 기록은 이어진다. 재밌는 게 이 조선 초기에 나왔던 양화소록, 강희한 선생님이 쓰신 양화소록에 재미난 무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안이 쓴 양화소록. 화해 및 원예 분야의 고문원으로 강희안은 안사형과 무궁화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다. 목근은 본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데 형이 화보에 수록하지 않았고 화평에도 논하지 않았으니 어째서 그랬는지요. 형이 어찌 그 꽃의 귀함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반드시 소홀히 생각해 빼버린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근화는 흰 것은 알지 못하고 분홍색만 알 뿐이었는데 흰 꽃을 받아보니 이것이 순화로서 우리나라의 봄을 상징한다는 가르침을 알고 어찌 이 꽃을 우등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안사형의 편지 때문이었을까?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화목 구품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무궁화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유박도 실제로 재배를 하고 가꾸면서 그 식물의 특성을 적어가면서 구등품을 나누었는데 거기에서도 무궁화를 귀한 꽃으로 좋은 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궁화가 귀한 꽃, 좋은 꽃으로 가꾸고 사랑한 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화해와 원예를 즐겨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무궁화.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우리 무궁화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조선 후기 학자 황현의 절명시를 들어보자. 새와 짐승도 울고 산천도 찡그린다.
무궁화 우리 강산이 망했구나.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생각해보니 이승에서 글 아는 사람 되기 어렵기도 하다. 국치를 분해하며 1910년 자결한 매천 황현. 그는 어쩌면 앞으로 무궁화와 우리 민족이 겪을 고난을 예측하고 시를 남겼던 것은 아닐까. 세계 인류 역사상 어떤 그 동식물을 가지고 그 핍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무궁화에 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궁화가 그 당시에 이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과 또 국내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에 의해서 무궁화가 광복을 상징하고 그런 우리 국민한테 희망을 전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자 많은 수탈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뭐 뽑고 불태우고 하는 것은 뭐 예사일 일이고. 무궁화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무궁화를 뽑아 불태워버리는 직접적인 방법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무궁화를 외면하게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어린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뽑아오게 한 후 상을 주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보면은 눈병이 난다. 꽃가루가 묻으면 부스림이 난다. 그리고 좋은데 심어진 곳에 다 파가지고 시골에 아주 계곡 더러운 데 심어놓고 이 꽃은 이렇게 더러운 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순박한 우리 국민들은 그 감언 이설을 속아가지고 그동안에 나라꽃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못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이러한 일본의 무궁화 탄압에 맞서 무궁화 보급에 힘썼던 인물이 있다. 한서 남궁옥.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무궁화 보급에 힘썼던 인물이다.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설했으며 황성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 남궁옥은 1919년 강원도 홍천에 모곡학교를 설립한 후 무궁화 묘포를 만들어 나라꽃인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뽕밭에 무궁화를 심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30년대가 되면서 독립운동도 안 하고 있고 이제 싸울 힘도 없고 하니까 민족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해서 남궁옥 선생님이 홍천에서 이제 무궁화를 심으면서 무궁화 삼천리를 울부짖으면서 무궁화 심기 장려운동을 하시게 된 것이죠. 남궁옥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궁화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학생들에게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 자수를 하게 해 독립운동가에게 전달하거나 무궁화 예찬시를 지어 알리기도 했다.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말 하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무궁무진 꽃이 핀다. 글씨 번식하는 것 씨 심어서 될 뿐더러 접붙여도 살 수 있고 꺾어지도 성하도다. 오늘 한국 삼천리에 이 꽃 희소 탄식 말세. 영원 번창 우리 꽃은 삼천리의 무궁화라.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생기는 게 이게 다시 조선인들이 다시 똘똘 뭉치는구나. 왕도 없애고 대충 정리가 됐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 일단 남궁옥 선생이 잡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궁화 박멸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1933년 일제는 남궁옥을 체포하고 수많은 무궁화 묘목을 불태운다. 이것이 바로 무궁화 사건 또는 무궁화 동산 사건으로 불리는 역사의 비극이다. 꽃이었다면은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탄압을 안 받았겠죠. 국헌이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과 함께 태극기와 무궁화는 일본 사람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36년간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무궁화가 5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오면서 근대 100년의 그 아픔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무궁화에 대해 그렇게 핍박을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무궁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광복 구국의 어떤 희망으로서의 꽃으로서 우리 가슴 속에 아주 각인이 되죠. 무궁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독립군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싸우자 절벽 같은 광복구나. 대한나무가 무궁화되어 아름답게 만발할 날 돌아왔도다. 무궁화 만발했네. 삼천리 강산. 대한 우리나라 만세 곡곡에. 부모 형제 처자를 이별하고서 10여 년을 이같이 생활하다가
무궁화가 봄 만나 다시 필 때에 우리 즐검 따라서 무궁하리라.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선조들에게 조국이자 고향이며 그리운 가족이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그 애국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태극기도 땅에 떨어지고 무궁화도 짓밟혔기 때문에 오로지 구심점을 무궁화의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나긴 암흑의 시간을 견딘 우리 민족. 선조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산천과 무궁화를 되찾았으며 더 이상 무궁화를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봄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벚꽃 축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벚꽃 축제에 비해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궁화가 나라꽃인가에 대한 논란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궁화가 나라꽃으로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무궁화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은 맞고요. 다만 16대 국회부터 지금 현재 20대 국회까지 무궁화를 법으로 국화로 지정하자는 그런 발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상징물로서 국화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 중에 태극기나 애국가와 함께 국화로 관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품종 문제가 있다. 어떤 색의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국화를 장미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특정 품종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논쟁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50개 주에서 또 국화를 기본으로 한 채 주화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는 오클라호마 장미, 뭐 뉴욕은 뉴욕 장미, 이래서 국민 자체적으로 또 좋아하는 품종 등을 주마다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무궁화 법제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궁화 관련 지원법의 유무이다. 무궁화 교육, 무궁화 보급, 무궁화 관리, 무궁화 연구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배정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장미, 프랑스는 아이리스를 국화로 하고 있지만 늘 옆에 두고 가까이 소중히 다루면서 국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꽃집에 가도 장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국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원을 가도 박람회나 전시회에 가도 어떤 축제에 가도 늘 장미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부분이 국민들 정서로 지금 바로 되지 않는다면 법제화를 해서 국화로서의 위상 정립을 함께 하면서 애국심 고취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법제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무궁화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 주도의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수원과 세종시에서 연달아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축제를 통해 무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무궁화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꽃이다. 우리나라 민족하고도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래서 하얀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우리나라 국화니까 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궁화 뭐 우리나라 꽃이니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니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이런 행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그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무궁화를 그려 민화로 남긴 것처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특히 독립문과 태극기, 무궁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은 나라꽃으로서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한 무궁화 그림들은 실제 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무지개는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빛이라는 주제로 지금 작품을 표현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 100주년 이제 우리 행사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뒤에 되면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때 100가지 작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힘써오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로 해서 작품을 무궁화와 함께 같이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산림청의 무궁화 축제와 함께 열린 무궁화 심포지엄 현장.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했으며 현재 무궁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이런 그 무궁화 축제 같은 전국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무궁화를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이 친근하게 이 즐기고 또 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무궁화 테마 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확대해서 전국의 그 무궁화 선양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또 법제화하는 데도 저희 산림청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무궁화 재래종, 다시 말해 고유종을 보존하고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래종 무궁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유종 무궁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각 지역에서 고유종으로 여겨지는 무궁화들을 모아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네, 저희가 꽃꽂이를 통해서 증식을 해서요. 저희 보존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재래종들 중에 이게 좀 그 특성이 좀 상반된 것들하고 좀 교배도 해서 후손을 어떤 좀 좋은 품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클론의 수집 기준은 외래종이 들어오기 전 무궁화를 대상으로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2013년까지 50클론을 수집했으며 고유종 무궁화 클론들은 고유종 무궁화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 재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저희가 그 시험을 위해서 좀 무궁화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좀 열악한 환경 조건, 그러니까 어느 조건에서까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생리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정말 그 좀 안 좋은 환경에 속하면 애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딱 정지를 해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것이 죽었나 싶을 정도가 딱 됐는데 만약에 또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면 또 그대로 정상적으로 자라고 하여간 생명력 같은 것은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식물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나서서 무궁화를 알리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파주의 무궁화탑 역시 개인의 노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제가 이 무궁화탑을 세우게 된 동기는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헌이 살아있을 때 역사의 권력이 있을 때에 각국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과 북 중앙지에 임진각의 민족탑, 태극기와 무궁화탑을 세우자 하는 게 계기가 돼서 1990년 7월 30일 날 약 3년에 거쳐서 제가 이 탑을 올리게 됐습니다. 무궁화가 그려져 있어 무궁화탑으로 불리는 이 탑의 정식 명칭은 민족정기 현창탑. 조병화와 김동리의 태극기에 대한 시와 글,
남궁옥의 무궁화에 대한 시등이 적혀 있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 사재로 거의 다 해왔고, 어머님들이 시장값을 전략해서 다소 도움이 되고, 제가 책을 써가지고 한국무궁화 운동사 시도에 이제 이렇게 넣게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보태 쓰고, 또 저희 애 아빠가 그동안에 약국을 했기 때문에 전 지원을 해주신 게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그래 오늘 이제 금년이 40주년에 이르렀습니다. 명승이 총재로부터 1980년대 초 독도와 울릉도에 무궁화를 심기 위해 방문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독도와 울릉도에 무궁화를 심으러 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한다. 각서 내가 쓰겠다. 내가 썼어요. 아들 그때 큰 놈이 중학교, 작은 애가 국민학교인데 나라를 위해서 나 국민 한 사람 목숨쯤이야. 그때서 애들이 못 클 것도 아니고 정신 먹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를 제가 해양경찰 호위 아래 또 정보 지원들도 저를 호위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울릉도도 심어놓고 독도에 제가 그때 500그루를 같이 장병들하고 심었어요. 무궁화를 보급하고 무궁화 상징물을 세우는 일. 분명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궁화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무궁화와 함께한 명승희 총재. 무엇이 그녀를 무궁화 보급에 일생을 바치도록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제에 의해서 고통받은 것을 제가 어렸을 적에 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언니들이고 오빠가 진영으로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결국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또 시아버님도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 시어머니랑. 그래서 그거의 계기가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군가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서서 해온 게 오늘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은 대한민국 적토에 무궁화가 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흐뭇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건물 옥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무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서울대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무궁화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서울대는 그 벚꽃이 봄에 아주 화려하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러 가는데, 벚꽃은 일본을 의미하는 그 꽃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벚꽃을 좋아할까? 그렇다면 물론 굉장히 예쁘긴 한데, 그리고 좀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럴까? 서울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였는데,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벚꽃만 찬양해서 되겠냐? 우리나라 꽃도 좀 찬양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무궁화를 심고 온 사람들이 무궁화의 존재를 알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선 내가 있는 건물의 옥상부터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궁화 100그루를 기증받아 건물 옥상에 작은 무궁화 정원을 만들었다. 지금은 학교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무궁화를 키울 정도로 무궁화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뭐 노하우는 없고 그냥 그대로 둬도 자기 먼저 잘 자란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냥 꽂기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란다는 걸 보고선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식재 물량에만 치우쳐서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뭐 수천만 주를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는 적지적소에 적은 수라도 잘 좀 심어서 국민들이 좀 더 좋아하실 수 있는 무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피고 지고 해서 계속 즐기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장점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건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꽃시장에 가서 사려 해도
무궁화 좀 사려고 나무시장에 가도 잘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키울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찾는 분이 없다. 그래서 가져다 놓을 수가 없다. 이런 게 또 묘목시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우리나라 국화를 많이 찾으신다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재배 관리하실 수 있고 병해충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는 활짝 핀 무궁화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는 다음 여름에 만날 무궁화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무궁화는 선비와 같다? 무궁화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궁화는 에너지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관습이던 법이건 무궁화는 우리의 나라꽃이다